바닷가에서 즐겁게 뛰어놀던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어머니는 이내 얼굴이 굳어가는데요. 소녀는 뛰던 발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우즈베키스탄인 마셰 씨가 제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인 마샤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굉장히 단란한 편에 속하는데요. 남편과 저, 딸 굴로라 이렇게 3명입니다. 남편은 딸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항상 돈에 집착하고는 했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거, 편안한 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3명은 낳는데 저희는 1명만 낳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 한국에서 일을 하고 와서 집부터 차까지 구매하신 분이 마을에 생기자 남편은 한국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뜬금없는 행보에 놀랐지만 남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남편은 어느 틈엔가 한국에 일자리까지 구해서 갈 준비를 다 해놨더군요. 혼자 한국으로 떠난 남편은 저희에게 달마다 돈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돈보다는 아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딸은 커갈수록 아빠를 더 보고 싶어 하더군요. 더군다나 남편을 닮아가는 딸을 보니 저 또한 남편이 그립더군요. 그래도 저희는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보고 싶은 마음을 숨겼습니다. 남편 혼자 돈을 버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에 저도 일을 구해서 하고 있었죠. 오래 하는 일은 아니고 파트타임이었기에 식비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내주는 돈은 웬만하면 모아두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딸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며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하더군요. 딸은 남편을 닮아 뚝심이 강하고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선택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 볼수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하루는 딸이 공부를 할수록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했죠.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라서 딸에게 공부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일러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이 있으니 걱정이 되긴 하더군요. 하지만 딸은 그것을 공부를 열심히 한 증거로 파악했는지 머리가 아프지 않은 날은 아플 때까지 공부를 하고는 했어요. 너무 걱정이 되어 공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기까지 했죠. 그러던 중 저는 남편의 생일에 맞춰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 몇 년 동안 생일을 챙겨주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딸도 기분 전환을 시켜줄 겸 한국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서 따로 숙박비가 들긴 했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니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에게 한국에 가자는 말을 하자마자 너무 기뻐하더군요. 말은 안 했지만 아빠를 많이 보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딸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 저까지 너무 기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에게도 이와 같은 계획을 이야기해줬더니 다행스럽게도 좋아했어요. 일이 바빠서 우즈벡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면서 너무 기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의 공장 근처에 숙소를 잡고 저녁에 만나기로 했죠. 하루하루 한국으로 갈 날이 다가올수록 딸은 너무 신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린다고도 하고 발이 저린다는 말도 하더군요. 심지어 잠을 잘 못 자기도 했죠. 저는 그 모든 것이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했죠. 딸은 다른 사람에 비해 긴장에 취약한 아이였거든요. 저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하고 싶은 것들도 딸과 정했죠. 딸은 해수욕장을 제일 먼저 가보고 싶다더군요. 여름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은 바다가 없는 나라라서 바다를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듯 하더군요. 바다는 정말 끝이 안 보이냐는 말도 하기도 했죠. 호수나 강과 뭐가 다른지 저도 잘 알지 못했기에 답을 해주기가 어렵더군요. 딸은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봤다면서 한국 음식,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의 앨범, 고양이, 카페 같은 특이한 카페를 꼭 가봐야 한다고 했죠. 그 외도 엄청 많았기에 저는 그 모든 장소를 갈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으나 우선 가기로 한 곳들은 최대한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던 당일 딸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더군요. 딸에게 몇 번이나 괜찮냐고 물어봤으나 한사코 괜찮으니까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걱정이 되긴 했으나 그래도 안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비행기에서 딸의 몸 상태를 수시로 체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딸의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어지럽다는 말은 했으나 쉬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에 도착한 딸은 숙소로 갈 생각도 하지 않고 바다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딸이 그렇게 흥분한 것은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어요. 약간은 걱정이 될 정도로 딸은 신이 나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바다를 찾아보니 을왕리에 수욕장이 나왔습니다. 딸은 지금 당장 가자고 방방 뛰었어요. 잠깐 바다를 보고 난 후에 숙소로 가도 된다고 판단한 저는 남편에게는 문자로 도착했음을 알리고 바다로 향했죠. 저 또한 바다는 처음 보는 것이라서 굉장히 신기하더군요. 바다 냄새가 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도착한 순간 바로 알 수 있겠더군요. 생각보다 사람도 많아서 푹 적였어요. 저와 딸은 정말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하늘과 분간이 되지 않는 바다의 앞에서 저희는 웃음을 터뜨렸죠. 딸은 신이 나서 모래를 맨발로 밟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웃던 딸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딸의 이름을 불렀죠. 하지만 딸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더군요. 저는 모든 짐을 버리고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딸의 몸이 바닥으로 기울어졌죠. 그러더니 몸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를 일으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놀라서 딸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뺨을 살짝 때려보기도 했죠. 하지만 딸의 눈은 이미 초점이 없어 보였고 입에는 거품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식은땀이 나고 정말 제가 다 기절할 것 같더군요. 비명을 지르는데 쉽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뭔가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떤 남성이 오더니 어디 사람이냐고 하더군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고 했고 그분은 익숙하게 우즈베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저는 딸이 이상하다고 설명할 수 있었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119에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딸의 몸을 주무르고 있었는데 주무르지 말라고 하시고는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딸이 원피스를 입고 있었기에 옷을 벗기지는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셨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다 해주셨죠. 너무 태연한 그분의 행동에 혹시 응급구조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9가 도착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정신을 차리기는 했지만 비몽사몽한 상태였죠. 응급실로 도착해서야 딸이 뇌전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전증은 흔히 간질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병인데 그동안 딸이 호소했던 머리 아픔, 어지러움이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딸의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딸과 저는 전혀 파악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더군요. 남편이 오기 전까지 남성분은 제 옆에서 계속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이 정말 감사하더군요. 남편이 오고 나서 의사는 그나마 초기라서 심해지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안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뇌전증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심한 것은 아니라는 거니까요. 남편을 본 한국인 남성분이 그냥 가시려고 하기에 남편과 저는 그분을 붙잡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죠. 남자분은 한사코 거절하시다가 명함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는 횟집이라면서 한번 놀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알겠다며 인사를 올렸고 딸의 몸이 좀 나아진 다음날 바로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줬던 분은 횟집 사장님이셨는데 자신의 딸도 뇌전증을 앓고 있기에 저희 딸의 발작 증상을 보고 바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우즈베거를 잘하는 이유가 자신의 아내가 우즈벡 사람이라서 배운 것이라고 쑥스러워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군요. 저희는 웃으면서 그런 줄 몰랐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이 횟집에 없는 음식까지 주셔서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죠. 결제를 하려는데 한사코 받지 않으시려고 해서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국인들의 정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다행히 딸의 상태는 차차 더 좋아졌고 남편과 함께 해수욕장을 다시 찾아서 즐겁게 놀고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도 탔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어 딸이 아주 행복해했죠. 특히 동물을 좋아하던 딸은 고양이 카페를 간 것을 가장 좋았던 기억으로 뽑을 정도였어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즐기고 우즈벡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딸은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정말 그때 저희가 한국을 가지 않았으면
딸이 무사할지도 의문입니다. 기절을 할 정도로 발작이 심했던 터라 그냥 내버려뒀다면 분비물이 기도를 막아 죽었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항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으로 인해 딸의 상태를 더 잘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다시 한국에 찾아가 횟집 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올리고 딸에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마셰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